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임자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입니다. 자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금, 그래서 신금이 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의미하죠. 쇠. 근데 이 쇠라고 하는 금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같은 금에 해당이 되죠. 같은 쇠의 기운,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신금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양금이 되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명리 기초 강의를 할 때 이제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태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서 둘로 나눠진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씩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던 것이 둘로 구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설명할 때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 같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음은 양에 존립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양도 음이 존립하는 기반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양은 남자와 같고요. 음은 여자와 같은 것인데, 남자가 없으면 어떻다? 여자도 없고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서로 음양이 서로 상반되지만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존하고 공존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음양은 이제 서로 성질은 다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런 성질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견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거칠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개념, 원철,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 오늘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면적,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금 자체가 좀 단단하고 좀 투박하다라고 하면, 신금은 좀 부드럽고 세련된 그러한 금이 되겠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보석 같은 데 많이 비유를 하죠. 여러분, 주얼리 같은 거 있죠. 귀걸이, 반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 요걸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얼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양금과 임금, 경금과 신금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서 강철과 같기 때문에 경금의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를 봐야 되는데, 그 화는 정화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갖다가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반지라든가 보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은 경금과 달리 일단 기물을 이루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루어진 기물을 갖다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반지 보석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그 광채라든가 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관리 잘못하면 금방 녹이 나거나 좀 광채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잘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경금은 정화를 써서 단련한다고 했지만, 신금은 임수를 써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음양에 이런 차이가 있고,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질의 차이,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금은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신금은 임수로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신금과 경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은 절기로선 대설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대설과 동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설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동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강한 그런 시절이 되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고, 여러분 세시풍 속에서 동지 날은 빨간 팥죽을 끓여 먹으면서 액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가 음이 가장 강하면서 여기서 양이 발생한다. 음극 즉 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때 한 해의 시작을 이제 동지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죠? 일양이 동지 즈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이 바뀌는 기준이 동지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이 바뀌는 기준은 동지가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만 그냥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겨울이죠. 겨울.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금준 중자에다가 겨울 동자를 쓰죠. 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자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월하고 자월하고 축월이, 이 3개월이 계절이 겨울이 되면서 엄동 설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땅이 얼고 나무가 얼고 만물이 얼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 즉 이때 조후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는, 결빙까지 하게 되는 그런 혹독한 추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조우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화가 없으면은 해자축월의 만물은 모두 얼게 되는 것이니 썩 좋은 여건이 아닐 것입니다. 여건이 아니겠죠. 그래서 화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조우를 할 때 쓰는 화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마치 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우할 때는 난로를 피는 것보다는 따뜻한 태양에 비춰주는 것이 훨씬 공력이 큰 것이다. 그래서 자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뭐는 있어줘야 된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화 한 점 정도는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금이 따뜻해지고 물도 녹아서 흐르게 되겠죠. 금난 수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라고 하는 것. 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병화 자체도 자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 병화가 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능히 물을 녹이고 신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금이 따뜻하다, 물이 따뜻하다 하죠. 따뜻할 난자, 따뜻할 온자. 그래서 온난한 기후를 갖다가 우리가 따뜻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금난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녹아서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더해서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 따뜻해져서 금난 수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즉 용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자월의 금, 경금도 마찬가지고요. 자월의 신금도 마찬가지고, 금이 자월이면 뭐다? 여기가 바로 병사지가 되죠. 사지. 사람으로 치면 70대, 80대 정도 돼서 늙고 노쇠해서 기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 뭐냐면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나는 신금,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약한 일간을 갖다 생조 또는 방조해 줌으로 인해서 신금 자체가 좀 세력을 얻어야지만 임수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 병화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금 자체가 너무 약한데 임수도 출되어 있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 수 있겠으니 반드시 일간의 뿌리가 필요하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뜻은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 관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식상을 뜻하는 것이죠. 얘는 나를 극하고 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데, 내가 약하면 극을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설기를 당하면 내가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니 일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거는 지지로서 신유금 등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비견겁제인 금이 없을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또는 축토 등의
통근 또는 생조를 얻는 것이 좋다. 근데 경금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를 많이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나와 같은 비견 겁재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가장 좋은 건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얻게 되면 가장 좋은 사주 배합이 될 것이다. 정리를 하면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지에 태어난 것이 약하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화로서 조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땐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지지로 사화, 오화 등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용도, 신금이라고 하는 자체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있게 되면 사주가 더욱 추워지게 되고 일간의 기운을 더욱 뺏어가게 되니 반드시 일간이 지지에 유금, 신금 하다못해 축토라도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되면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부귀를 얻는 그런 사주가 될 것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신금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고 음금이죠.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즉 자수는 원래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니 금생수,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얘는 다른 말로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식상은 다 같이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요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음금이 음수가 아니죠. 음을 받기 때문에 이는 식신이 되면서 식신격이 됩니다.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으로 보고요.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신금 자체는 자월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설기가 좀 퇴가한 사주, 설기 과다한 사주, 일간이 신약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자월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 그래서 조후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지지에 뿌리를 얻고 병화가 투출하고 임수까지 얻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간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걸 상관격으로 보진 않고요. 식신격의 설기가 너무 태과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또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 물이 너무 많아졌다. 자월에 임수 두 개 있으면 이거는 물이 범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금생수에서 금이 수를 생하지만 일간이 약하고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다금침. 자, 물이 너무 많아서 금이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큰 강이라든가 이런 데 조약돌 하나 떡 떨어뜨리면 조약돌이 밑으로 푸훅 하고 들어가죠. 그거 바로 수다금침. 이거 진짜 이 작은 금이 큰 강물, 큰 바다에 물에 빠지는 형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이제 일지에 축토를 봐서 신축 일주 간신히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얻긴 했지만은 자하고 축하고 이랬으면 원래는 지지육합이 자축합토가 되는 것인데, 자월의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준방합으로 봐서 자축, 이때는 합토가 아니라 합수로 봐서 수가 더 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춥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온기를 전해줄 화는 한 점도 없는데, 자, 연지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인목은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뺏어가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 간신히 부처님 손톱만큼 정도 이렇게 조우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인중 병화로 조금 조우했고요.
축토가 있어서 신금이 간신히 통근했기 때문에 아직도 모가 미울보다 조후와 신금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수는 임수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한 수를 얻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는 일간의 뿌리와 화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이렇게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이렇게 자축합 수가 됐죠. 무토가 투출을 했다, 자축합 수가 됐다고 해서 이 축토 자체가 완벽하게 100% 물로 화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원래 축토만 있었을 때는 토로 보지만은 이렇게 자축이 합을 해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토의 기온이 100%에서 한 10%에서 15%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축토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축의 간신히 통근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가 왕할까요? 토가 왕할까요? 당연히 이건 수가 더 왕하기 때문에 저 무토가 임수를 제방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수다 토 붕이 될 수도 있다. 수다 토붕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 금침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수다 금침이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으면 금이 물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수다 토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으면 원래는 토가 수를 굽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수가 토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은 화운을 가서 조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건토이기 때문에 일간 신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정도에서는 무토 임수를 좀 제해주면은 그 정도의 용도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자칫 매금도 할 수, 작은 금이기 때문에 금방 매금이 될 수도 있겠고 신금을 더럽힐 수도 있다. 신금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금이 되거나 토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무술토가 되면 이건 임수 제방할 수 있습니다. 축술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되기 때문에 임수를 좀 제방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그야말로 이건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술신은 신금 일간 입장에서 무술신을 보는 것은 애지간하면 그렇게 썩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임수 두 개를 좀 제해주는 역할을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저렇게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특징적인 생시, 기축시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축합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축토는 자축합수가 아니라 이건 토예요. 그래서 요 기토 축토는 신금을 생해줄 수 있다. 단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신금이 오금된다라고 하는 점, 임수로서 그래서 다시 세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뭐 일간이 세력을 얻고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축시가 되면 뭐가 부족하다? 그렇죠. 조후가 좀 부족하죠. 인중병화만 가지고는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화운을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임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은 여러분 잘 생각할 축토하고 진토하고의 차이는, 축은 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은 진은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축중 신금이 있어서 거기에 통근하지만은 진은 통근 아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은, 수가 임수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과설되는 거죠.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녹록한 그런 환경은 아니고, 수가 자월에 임수 세 개 투출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인중병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반드시 화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계사시가 되게 되면은 지지에서 이제 사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사축합을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간에 이게 투출하게 되면 합보다는 이제 사화를 쓰고, 중요한 것은 사중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축에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화에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좋은 점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자월에 계속 투출하게 되면 이건 다 땡땡 얼어버려 있고요. 그래도 사활을 얻어서 좋은 되지만은 그래도 사주가 매우 한습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고시가 되면 이거 좌우충 될 것 같지만 좌우충 되지 않고요. 그냥 이거는 자축합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화를 얻긴 얻었지만은 이거 조금 부족하죠. 어떤 분들이 또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 오하고 인호 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잘못
그거는 합의되지 않는다. 그냥 우중정화로 조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감목에 투출하게 되면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한다라고 하는 장점은 없지 않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본 생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후할 수 있는 정도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을 얻어서 이렇게 수가 더 왕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중병화가 이렇게 투출해서 조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인 것인데, 조후와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을 동시에 본다라고 하면 그냥 가장 적정한 생시가 아닐까. 병화로서는 조후를 하고요. 신금은 여기 지지의 신금은 일간 신금의 뿌리를 놓고, 이렇게 되면 신금 자체가 축신에 모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